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이 좀 끝나가고 있고 다행히 못 참을 만큼 춥더니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 4의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는 음식들이에요.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는 음식을 준비한 배경부터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 YS님이 당화혈색소가 6.4라고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찍어놓으니까 제 팔뚝이 생각보다 굵더라고요. 이게 제 팔뚝이에요. 이거 한 2달쯤 전인데, 거기에 동그랗게 동전처럼 붙어 있는 게 연속 혈당 측정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혈당 검사를 하면은 정말 일형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쓰시는 분도 하루에 4번 정도 하시잖아요. 더 하시면 너무 손가락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딱 동전 같은 거 하나 붙여만 놓으면, 붙여만 놓으면은 24시간 연속해서 정확히 말하면 5분마다 계속 혈당을 측정하는 기계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갖다 내서 스캔을 하면 그 사이에 데이터를 이 기구가 저장하고 있다가 제 핸드폰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나타나서 내 혈당을 볼 수 있는 기계인데요.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 일상으로의 초대님이 초밥이 혈당이 많이, 이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달았는데요. 이걸 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료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의 복지 차원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원하는 분에 한해서 달게 했어요. 달게 하고 실제로 혈당이 어떤지 본인이 체크하면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거나 먹고 누우면 나빠진다거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달았을 때 저도 하나 무료로 받아가지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달았더니 맨 마지막에 제 혈당 공개할 건데 여러분 혈당보다 훨씬 나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반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걸 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뛰어오신 분이 많아요. 혈당이 높아서 너무 깜짝 놀래서요. 그래서 그 뛰어왔던 그 원인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나는 혈당이 아주 좋아서 당뇨도 아니고 전당뇨도 아니고 이런 분들, 그럼 나 이 방송 필요 없겠네?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은 혈당이 계속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18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연구예요. 뭐냐면 정상인 사람을 한 5, 60명을 데려다가 이 연속 혈당 측정을 하면서 음식을 좀 먹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당뇨도 없고 전당뇨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루를 쫙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하루 중 시간에,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 당에 대해서 15% 정도는 전당뇨 수준으로 혈당이 높고요. 하루 시간에 2% 정도는 당뇨 수준으로 혈당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당뇨도 아니고 전당뇨도 아니더라도 하루 24시간 모두가 혈당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키포인트라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혈당이 굉장히 정상이라서 뭐 당화혈색소가 5도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동맥경화도 생기고 내 피부도 노화를 일으키고 어느 구석에서는 암 유전자를 발현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혈당이 정상 수준 바깥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는 음식을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이 음식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맛이 있는 음식일까요? 맛이 없는 음식일까요? 당연히 맛이 있는 음식들이 쭈루루 이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오늘 먹방이 될 수도 있어서 오늘도 역시 냉장고 문을 꽉 잠그고 부엌 선반도 이렇게 꽉 닫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경험하고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저한테 뛰어온,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도 그거 먹었더니 진짜 올라가더라 하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모르고 먹는 거는요, 바로 이 고구마예요. 특히 겨울에 GS 이런 샵에 가면은 GS25 이런 데 가면은 고구마를 하나에 2,500원씩 정말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걸 팔아서 저희 시연이도 이런 걸 자꾸 집에 사갖고 들어와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는 끄트머리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먹고 나머지를 제가 못 참아서 먹게 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구정 연휴에 친정에 갔어요. 어머님이 되게 고구마를 좋아하셨는데 고구마 큰 것도 아니에요. 요 정도 되는 고구마를 조금 귀퉁이 좀 드시고 나머지를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먹었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정말 화들짝 놀라게 혈당이 올라갔어요. 고구마는 생고구마가 있고 여러분이 그냥 물에 삶은 찐고구마가 있고 그 다음에 구운 군고구마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 군고구마가 찐고구마보다 맛있고 찐고구마가 생고구마보다 맛있죠. 그리고 먹는 것도 훨씬 군고구마가 먹기가 편해요. 그냥 꿀꺽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 더 맛있는 이유는 얘가 군고구마가 되면서 안에 달달하게 만드는 당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혈당이 많이 올리는 이유는 군고구마가 가장 부드럽고 이 호화가 돼서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금세 소화가 돼서 혈당 확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를 겨울에 굉장히 많이 드셨을 텐데 이거 정말 모르고 드시면서 혈당이 왕창 올라가는 식품이고 그러면 군고구마를 드실 때는 양을 좀 줄여서 드시거나 군고구마 대신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를 드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군고구마와 찐고구마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군고구마가 혈당을 더 올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구마가 넉넉히 많이 먹을 식품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이거 오렌지 주스예요. 제가 여기 비욘디에 와서 첫 번째 한 방송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주신 방송 중에 하나인데 그 방송의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라 그러면서 가당 음료수,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얘기를 했고 그때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할 듯 하지만 안에 당분도 무지 많이 들어있는 이 오렌지 주스인데요. 이 오렌지 주스를 치료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저혈당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오렌지 주스 반 컵 정도 또는 콜라 반 컵 정도 먹어야 빨리 흡수가 돼서 혈당을 올려줘서 저혈당 증상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치료제를 쓸 만큼 굉장히 당을 빨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들은 다 달달한 음료수들은 그 달달함이 인공 감미료에서 오지 않았다면 사실은 굉장히 혈당을 빨리 올려요. 그 이유가 우리가 씹지도 않고 후루룩 마시면 되니까 음식은 고구마만 해도 씹어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세 내려가서 소화가 된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제 혈당을 올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오렌지 주스는 다 알고 콜라도 다 알 건데 또 모르고 놀래서 뛰어오시는 게 이게 믹스커피였어요. 믹스커피가 사실 비율로 보면은 커피 1에 프림 2에 설탕은 3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믹스커피 총 들어있는 것 중에서 커피는 6분의 1뿐이 안 들어있고요. 반이 설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드실 때 뒷부분까지 다 타서 맛있게 달달하게 드시게 되면은 이거 역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신 분 많았고요. 믹스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달달한 음료수도 다 올라가는데 사실 뭐 오렌지 주스 올라간다, 콜라 올라간다, 포카리 스웨트 올라간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위에서 오셨고 이렇게 내가 모니터링 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용감하게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또 모르고 많이 오시는 게 이 버블티인데 이 버블티가 진짜 맛있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달달한 민크티가 들어있고 요 안에 떡도 아닌 것이 젤리도 아닌 것이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름이 타피오카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성분이 떡이랑 젤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달달한 음료수 밀크티 때문에 당이 한번 올라가고 요거 이렇게 씹어 먹는 재미에 버블티 드시면은 또 올라가고 해서 이거 칼로리가 웬만한 작은 여성분들 한 끼 식사할 때 칼로리만큼 나오기도 해요. 많이 달달한 것들은. 그래서 요 밀크티도 정말 굉장히 당이 많이 올라가서 놀래서 오신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음료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 달달한 게 아닌 정말 설탕이나 액상가당이나 자체 들어있는 과당 때문에 단 음료수들은 씹지 않고 후루룩 삼키기 때문에 소화관에서 빨리 흡수가 돼서 굉장히 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식품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칼로리 없는 다이어트 콜라나 사이다, 그 다음에 커피를 드실 때는 설탕도 없고 프림도 없는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놀라서 오시는데 이거 어느 브랜드의 진짜 맛있는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요?
제가 이제 이것도 연속 혈당계를 측정한 상태에서 한 개 드시고 놀래서 많이 뛰어오신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에 밀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스팅을 설탕으로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혈당을 올릴 것들이 들어있겠어요. 저 이게 요즘에는 안 사지만 저희 집 아이들 어렸을 때만 해도 6개 사면 6개 더 줘갖고 더즌을 사가지고 집에 오면 금세 애들이 다 먹었어요. 아마 애들도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살 때부터 한 개 정도 사시는 게 답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물컹물컹 해갖고 금세 먹어서요. 앉은 자리에서 한 개로 안 끝나는 대표적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놀래서 많이 오신 게 떡볶이예요. 떡볶이를 1인분 먹고 혈당이 올라갔으면 안 억울할 텐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몇 개뿐이 안 먹었는데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나연님이 던킨 도나츠이냐? 저거 뭐 던킨 아니고요. 그건데요. 뭐 던킨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위에 초콜릿을 입히던 딸기잼을 입히던 결국은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다시 뭉쳐서 튀긴 다음에 프로스팅을 한 거라는 건 똑같죠. 김기종님이 미국 경찰은 예, 영화 보면은 계속 도나스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배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경찰분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그 다음에 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는 떡 있잖아요. 그것도 혈당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떡 드시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먹지 않았는데 올라갔다 하면서 놀라서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올라가리라는 거 상상을 하시죠. 이것도 역시 밀가루를 면을 만든 다음에 튀겨서 우리가 끓여 먹는 거잖아요. 근데 튀기지 않은 칼국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사실 이제 스파게티 면이 가장 좀 질기잖아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덜 올릴 것 같은데, 스파게티도 드셔보시고는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하고 저한테 뛰어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면류들은 사실 굉장히 당을 급격하게 올린다. 이유는 다 부셔가지고 다시 뭉친 거기 때문에 소화관에 들어가면은 되게 확 풀려버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뭐예요? 애들 간식으로,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거죠. 아침에 우유 말아서.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2018년 연구 말씀드리면서 정상인 사람도 데려다가 혈당을 재봤더니 혈당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전당뇨나 당뇨가 되는 순간들이 20% 정도는 되더라. 하루를 딱 보면. 그런데 정상인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막 먹여보는 거예요. 먹여봤을 때 정상인 사람 대부분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음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유랑 같이 먹는 시리얼. 요즘에 이제 고급진 시리얼이 많이 나왔어도 결국은 밥만 하지 못하고 현미밥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 시리얼 자체도 만들 때 이거를 곡류를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프로스팅 하거나 뭐 달달한 건포도 같은 걸 넣거나 뭐 이런 것도 뭐 단백질 강화된 거는 단백질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올리는 혈당도 무지막지하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우유랑 타서 먹으면 더 금세 후루룩 녹아가지고 더 금세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나 쌀가루를 갈았다가 다시 뭉쳐서 무시기에서 뭐 기름에 튀기거나 뭉쳐서 거기에다가 설탕이나 버터 같은 거를 더 넣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당을 급속하게 올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초밥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아들 아이도 학교에서 채워줘 갖고 같이 탔거든요. 그랬는데 저 아이가 유일하게 20대 초반이니까 사실은 당에 대해서는 좀 안전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먹고는 깜짝 놀라게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초밥을 8개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거의 180 넘어서 200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초밥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우리가 밥과 반찬을 먹을 땐 좀 천천히 먹게 되잖아요. 밥 먹고 반찬 먹고 물 먹고 국 먹고. 그런데 이렇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되는 음식들은 먹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김밥도 마찬가지예요. 좀 프리미엄 좋은 김밥 같은 걸 사도 그 안에 이렇게 김밥 쌀 때 보시면요, 쌀이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밀도 있게 말아야 김밥이 안 풀려지잖아요. 그래서 흰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거 자체가 단품으로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무지 많이 올라갑니다. 네, 분식은 죄다 아웃이라고 김밥도 엄청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런 김밥이나 초밥, 원래 사실은 신 음식들은요 혈당을 조금 올려요. 왜냐하면 신 음식들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걸 좀 천천히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초밥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의 픽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 간단하게 좀 먹고 싶어서 병원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가서 뭘 먹을까 한참 고르다가 헤비하지 않게 먹어야지. 근데 사실 그 시간쯤 가면 좀 도시락이 많이 팔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카레덮밥을 골랐어요. 근데 요거 아니고 편의점 카레덮밥은 좀 이렇게 3분 카레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는 데다가 햇반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보니까 다른 반찬도 없고 그거 딱 2개만 있으니까 음식의 양이 너무 적어서 제가 사실 햇반을 하나 먹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 한 3분의 2나 2분의 1을 먹는데 너무 이게 가져온 음식이 너무 적어서 그거를 다 창로스쿨님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 당뇨인들 다 굶어 죽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다 죽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제 연속 혈당을 봤더니 이렇게 된 거라 이거 하나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당인데 제가 당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녁이었는데 당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00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간 걸 보고 제가 걱정이 돼서 나가서 막 걸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운동이 끝나니까 다시 이렇게 싹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이날도 점심 먹고 좀 걷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혈당이 떨어졌다가 안 움직이니까 다시 혈당이 싹 올라갔는데 피크는 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카레의 성분을 밥이 혈당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카레의 성분을 봤더니 제가 이제 보통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카레는 백세 카레인가? 약간 매운맛. 정확하게 이름 아시는 한번 좀 쳐보세요. 그 카레가루 사가지고 백세 카레? 그 카레를 제일 저희가 맛있어서 많이 먹는데요. 그 카레 이렇게 성분표를 이렇게 봤더니 그거 맞아요. 백세 카레. 네. 봤더니 저기 이제 카레 가루잖아요. 1인분이 25g인데 이 중에 3분의 2가 탄수화물이더라고요. 그리고 4분의 1이 달달한 당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조금, 지방 조금 들어있어서 카레라는 거 자체도 결국은 사실 좀 밀가루랑 성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밀가루 죽 쓴 것처럼. 그래서 카레랑 이렇게 밥을 먹었더니 어마무지 당이 올라가더라라는 게 제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서 걷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요.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이랑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특히 당분이 많으면 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음식이 내 소화관 안에서 빨리 소화가 되면은 더 빨리 올라가요. 그 빨리 소화가 되는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는 밥을 가루를 내서 쌀가루를 내서 만드는 떡이나 밀을 먹는 것보다는 밀을 가루로 내서 만든 밀가루 음식들 빵떡국수라면 이런 것들이 한번 뭉쳤다가 풀어지니까 소화관에서 확 풀려가지고 굉장히 빨리 소화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큰 원칙은 다양성의 원칙이에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 무기질이 다 같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무기질을 챙기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섬유소 음식이고 그게 채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들어갈 때 탄수화물 음식도 단백질이나 지방, 섬유소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정말 탄수화물을 딱 먹게 되면은 아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금세 소화돼서 소장에서 후루룩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당뇨인들은 다 굶어 죽는다 그랬는데요. 당뇨인들이 하셔야 되는 또는 내가 혈당이 높거나 내가 체중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집에 항상 샐러드를 두세요. 그래서 샐러드를 먼저 드시는 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샐러드가 나는 나이가 있어서 샐러드가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이 리브렐의 리브렐 연속 혈당 측정을 샀을 때는 저도 보니까 어떻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지 알겠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쌈을 고기가 없을 때 쌈채소나 또는 뭐 해조류 같은 거 있잖아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를 옆에 이렇게 한창 놓고 한 접시를 가득 먹고 먹으면서 다른 식사를 하면 일단 식사가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걸 항상 챙기시는 거. 그럼 여러분이 굳이 비타민 미네랄 먹기 위해서 영양제, 항산화제 안 사서 드셔도 되면서 대변도 뿡뿡뿡뿡 잘 나오고 유산균제 안 드셔도 되고 섬유소가 내려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좋은 균들을 많이 키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당도 천천히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하나 드시거나 생선을 드시거나 이렇게 드시면서 탄수화물 식품을 드셔야 천천히 소화가 되고 내가 먹는 탄수화물의 양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 단백질 식품 같이 드시는 거 잊지 않고 드시면 사실은 아마도 떡을 드시거나 빵을 드셔도 빵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시면, 빵에다 채소 같은 걸 넣고 토마토도 좀 넣고 드시면 훨씬 혈당이 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빵을 드실 때는 샌드위치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뭘 먹어도 막 정말 개눈 감치듯 빨리 먹어버리면 당연히 빨리 흡수가 되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는 절대량이 많으면 혈당을 깜짝 놀랍게 올리는 바로 그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영양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충분히 채소를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요즘 단백질은 너무 핫해서 여러분이 언론에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막 단백질 파우더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꼬박꼬박 하루에 계란 크기만큼 3번 드신다면 섬유소가 많은 채소류를 정말 충분히 드시는 거를 꼭 식단에서 당뇨가 있건 없건 하시는 게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윤순희 님이 샐러드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익힌 채소 먹고 있는데, 아유 정말 괜찮습니다. 익혀서 드시면 돼요. 익혀서 드시면은 섬유소가 약간 좀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거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행동하는 구독자님께서 내장 곱창찌개 탕, 요건 혈당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요 안에 사실은 뭐 감자 같은 게 많이 막 감자가 엄청 다 올라가잖아요. 고구마만큼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요렇게만 드시는 거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특히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혈당을 좀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 사실 이거 엄청 짜기 때문에 그 다음날 혈압은 왕창 올라가고요.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주름이 확 펴져 있을 만큼 띠끌띠끌 부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침에 신발이 좀 안 들어갈 수 있어서 찌개류는, 국물류는 가능한 한 작은 그릇에 조금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품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홍은혜 님이 안녕하세요. 아침 공복에 사과, 당근, 비트 주스 어떠냐고. 가장 좋은 거는요, 사과를 사과로 드시고 당근을 당근으로 드시고 비트를 비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아침에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홍은혜님께서 특별히 당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 다른 거 먹을 시간 없다면 후루룩 갈아서 한 잔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단 사과를 꼭 반드시 껍질째 넣어주세요. 사과 껍질을 벗기고 하면은 사과의 가장 좋은 성분은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안에만 들어있으면 혈당이 금세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과 껍질째 먹으면 여러분도 먹기 어려워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깎아서 먹으면, 안에 거만 먹으면 금세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사과, 당근, 비트를 각각의 채소와 과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으나, 내가 변비도 좀 해결하고 싶고 그다음에 정말 꼭꼭 씹어 먹을 시간이 없고 하면은 설탕 이런 거 넣지 말고 액상가당 넣지 말고 갈아서 드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희님이 생고구마도 혈당을 많이 올리나요? 생고구마는요, 당지수가 높은 식품에 속하지 않고요, 당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해요. 그래서 군고구마나 찐고구마만큼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고구마 자체가 감자보다
훨씬 달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2배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고구마도 근데 생고구마는 그렇게 많이 못 드세요. 굉장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가지고 뭐 한 개를 깎아 먹기는 되게 어려울걸요. 그래서 생고구마도 군고구마만큼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 혈당을 천천히 들어있는 칼로리가 있어서 올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반 개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드림제이님이 밥 대신 삶은 고구마 1개 정도.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굉장히 고구마를 좋아하세요. 저희 친정어머님도 냉장고 열어보면은 당뇨 있으신데 고구마가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삶은 고구마가 들어있어요. 자, 예, 드셔도 돼요. 고구마를 아주 큰 크기 이런 거 말고 중간 이하 크기로 하셔서 그 대신 밥을 드시지 말고 다른 반찬 놓고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밥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고구마를 하나 더 드시는 그거는 안 되세요. 밥 대신 밥과 교환해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수나조님이 꿀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꿀은 천연이다 생각해서 꿀 먹으면 혈당 오르고 올라간다는 거 모르고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천연이든 인공이든 합성이든 달달한 거는 인공 감미료를 제외하고는 다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정말 뭐 과자도 안 드시고 하시는데 혈당이 계속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먹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밥 말고 다 얘기해 보세요 해갖고 얘기를 했더니 매일 꿀물을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꿀물은 당이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꿀도 혈당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이든 인공이든 달달한 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희님이 탄수화물 먹을 때 단백질이랑 식이섬유 같이 먹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탄수화물 먹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빵 먹을 때도 그냥 빵 드시지 마시고 샌드위치 형태로 드시고 샌드위치 형태로 드시면서 뚜껑 떼고 누드 샌드위치로 드시는 게 가장 비율이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려면 그 안에 뭐 닭가슴살이 들어있거나 어떤 뭐 단백질 될 만한 게 햄이 들어있거나 좀 들어있을 거고, 계란이라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추도 좀 들어있고 또는 토마토 같은 것도 슬라이스해서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랑 같이 들어와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개수랑 비타민 A, B, C, D부터 해갖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4, 50가지나 되는데 그걸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드실 때, 밥을 마실 때 항상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봄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님이 41 남성이라고 하셨고 봄을 기다리시나 봅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천식, 혈압, 두드러기 등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하셨고 최근 들어 구강과 인후두에 칸디다 곰팡이가 나서 항진균제 가글을 치료했습니다. 재발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아마 이제 천식 스프레이 때문에 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입안 헹구는 걸 잘 하셔야 되고, 또 그걸로 해결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항진균제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아기들은 아구창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또 아구창이 좀 생기고 하시는데 요 나이는 사실은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나이는 아닌데 아마 천식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시고 난 다음에 가글링을 잘 해서 그 남아있는 스테로이드가 입안에 묻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땅호님께서 어머니께서 평소 당화혈색소 정상 범주라서 신경 안 쓰고 계셨는데 얼마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고혈압약 받으러 간 김에 혈당 재봤더니 580이 넘으셔서 바로 입원하셨는데 지금 일주일째인데 퇴원도 하고 메폴민, DPP4 억제제 먹으면서 어제까지 식후혈당이 250 이상으로 이었는데 오늘 150까지 나왔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 버린 걸까요? 메폴민, DPP4로 580을 150으로 만들긴 되게 어려우니까 아마 어머님이 그 전에 혈당이 올라갈 어떤 이벤트가 있었겠죠. 혈당이 올라갈 만한 뭐 감기약 같은 걸 드셨거나 약을 받았는데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통증 때문에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었던 경우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이고요. 어머님이 그 전 단계에서 좀 이렇게 집에 이제 막 고구마를 가마니로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었다면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고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신 분이
갑자기 올라갔다 이런 거 이제 약발 빠지면 좀 괜찮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580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올리기는 하지만 580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 윤희님께서 저는 우연한 기회로 토마토를 먹으니 당이 떨어지던데 지금도 계속 떨어져서 공복 혈당이 88, 당하혈색소 6, 당뇨약 글루코파지 1000 아침 하나를 먹는데 계속 또 조정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지요? 저는요 조금 더 조절이 돼도 그냥 글루코파지 1000mg은 일부러 먹는 분도 있어요. 전당뇨인데 처방해 주세요 하고 막 의사한테 부탁해서 먹는 분도 있어서 그냥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윤희 님이 토마토를 드시면서 딴 걸 안 드셔가지고 체중이랑 그다음 뱃살 좋아지셔서 당이 좋아졌지, 저는 비만 치료하면서 토마토는 살이 잘 안 찌니까 과일은 토마토로 대신하세요 했는데 이분이 토마토를 정말 가만히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드시고 살쪄서 오신 분도 뵀어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토마토를 드시면서 딴 쌀이 찔만한 음식을 줄이시고 바꿔주셔서 살이 빠진 거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5.8 정도 돼도 그냥 약을 계속 드시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거든요. 드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끊어보실 수는 있죠. 저랑 그냥 계속 먹겠습니다. KEJ님이 오트밀을 물어보시는데 진짜 그냥 왜 프레이크로 만들지 않은 오트밀, 진짜 그 갈아서 만들지 않은 오트밀은 드셔도 돼요. 그건 그냥 밥이랑 같아요. 섬유소가 많은. 근데 이제 그 오트밀도 갈아서 만들고 거기다가 당분 그 첨가하고 그다음에 앞에다 뭐 달달한 건포도 같은 거 집어넣고 한 거는 또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콘프레이크랑. 그래서 그게 아침에 나오는 콘프레이크가 아침에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달달한 것들을. 그래야 한번 먹었을 때 아침에 우리한테 필요한 열량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트밀도 잘 보시고 성분표를 보시고, 제가 이제 또 한번 성분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골라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 좀 좋은 콘플레이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만큼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좀 좋은 제품들은 훨씬 비싸더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인경 님이 64세 여성인데 당은 정상이라고, 이 나이는 당뇨 걱정 안 해도 되느냐고. 당은 정상이요.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가끔은 막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당이 올까봐 살을 쫙 빠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75세 분이 당뇨가 돼가지고,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여성이. 그래도 평균 수명이 90이에요. 당뇨가 생겨서 내가 합병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려면 20년에서 25년이 걸려요. 그럼 이분이 75세인데 100살이 됐었어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수가 없으면. 그런데 100살을 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65세, 75세, 조절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65세, 75세 요 정도 나이 되신 분이 당뇨가 생기는 거는 그 당을 좀 약을 끊어보겠다고 살을 배싹 빼면서 근육까지 쫙 빼고 오시고 영양실조 상태로 오시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체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시면 전 체중 빼라고 얘기를 안 드려요. 오히려 체중이 좀 있는 분이 훨씬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저항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혹시 75세나 80세가 돼서 당약을 드시게 되면 그냥 당약 하나를 드시면 되죠.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당약 훨씬 좋습니다. 요미코미님이 밥 빼고 카레만 먹으면, 카레만 먹어도 당 올라가요. 카레가 성분을 보면은 3분의 2가 탄수화물이고 4분의 1이 설탕 같은 당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카레만 먹으면 영양실조 생겨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되죠. 카레를 드시는데 좀 집에서 감자도 집어넣고 브로콜리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콩도, 저는 요즘에 콩 넣고 냉동 콩 넣고 카레 하니까 덜 비려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집어넣은 카레를 만들어서 드시면서 그다음에 밥도 반 그릇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식사죠. 옆에다 샐러드 하나 더 넣으면 더 좋고요. 금상첨화고요. 부엉부엉님께서는 저는 요즘 식사를 삶은 계란, 사과 반쪽, 야채 샐러드, 삶은 계란, 사과 반쪽, 야채 샐러드,
고기에 섞어서 넣으시고 된장국, 귀리콩 여러 가지 잡곡밥 순으로 먹고 있습니다. 점심은 어쩔 수 없이 김치찌개 및 된장국 정도의 한 끼를 먹고 간식으로는 귀리 볶은 거 검은국 먹고 있는데 좋으냐고. 아우, 예, 잘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 원래 이제 서양의 식사를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양식을 먹으러 가면 샐러드를 먼저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좀 주잖아요. 식전빵 같은 거 주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코스 요리를 가면은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주는데 그게 좀 좋은 식사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셔도 되고 반대로 단백질을 드시고 채소를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얘네들은 원래 굉장히 소화가 천천히 되는 애들이거든요. 소화가 천천히 되는 애들을 먼저 집어넣고 소화가 빨리 되는 애를 집어넣어야지 소화 속도를 맞출 수 있지. 엄청 빨리 되는 애를 먼저 집어넣고 천천히 되는 애를 넣으면 얘만 먼저 막 빨리 돼가지고 혈당을 막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순서를 바꿔서 우리 뭐 거꾸로 식사법 이런 것도 아마 TV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채소를 드시거나 단백질을 드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가 혈당을 덜 올리는 좋은 식사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근데 사실은 인간이 정성을 쏟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같이 드시면서 채소 반찬을 신경 써서 같이 드시고 단백질 반찬을 신경 써서 많이 드시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탄수화물만 잔뜩 넣고 드시는 그런 식사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님께서 선생님 대상포진 싱글릭스는 이제 수입되어 접종 예, 이거 수입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 병원 기준으로 24만 원이고 2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상포진 걸리시고 한 6개월 넘으시면은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싱글릭스 전에 스카이조스트나 조스타박스 맞으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접종을 시작해서 놓다 보니까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뭐 가끔 아주 드물게 발열 생기거나 부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적고요. 가장 문제가 가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50%에서 30%, 적으면 30%, 많으면 50%가 되고 그게 나이가 드실수록 대상포진 걸리고 난 다음에 좀 위험한 위치에 오거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 아직 대상포진 한 번도 안 걸렸어 하시는 분들은 맞을만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포진 후 신경통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그걸로 이제 눈에 문제가 되거나 귀에 문제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으시면 됩니다.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요. 일상으로의 초대님께서 당화 혈색소가 4 후반 5인데도 짜장면, 중식류, 초밥 먹으면 많이 올라가던데 당뇨가 숨어 있는 건가요? 안 올라가는 분보다는 나중에 당뇨가 될 확률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췌장이 튼튼해도 내가 당을 막 퍼서 넣어주면 내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인슐린이 반응하는 데는 최소한 3분, 뭐 5분, 7분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음식이 확 흡수가 되면은 인슐린 나오기 전까지는 당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이 아주 정상인 분들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제가 오늘 방송한 이 내용의 음식을 빨리 많이 드시면 180 넘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도 데려다가 혈당 검사를 해보면 연속 혈당을 측정해보면 하루 중에 한 10 내지 15%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당뇨 혈당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은 당뇨가 있는 분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지금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정상인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면 너무 급하게 드시면 너무 달게 드시면 어느 순간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자튀기님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소화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군고구마를 먹는 것보다는 고구마를 튀김으로 드시는 게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요. 그 튀김에 들어있는 지방이 천천히 고구마를 소화시키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튀김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뱃살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드시면은 소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맞습니다. 저희 애들 아빠가 튀김 먹고 혈당 안 올라갔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혈당은 안 올라갔지만 그 튀김이 나중에 밤에 뱃살로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인경 님이 폐렴균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생균인가요? 사균인가요? 생균이면 맞을 수가 없어서요. 폐렴균 예방접종은 다 사균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죽어있는 균이기 때문에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의 껍데기에다가 면역 증가인제 붙여가지고 예방접종하는 거라서 편안하게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고위험군이면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23가를 먼저 맞으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디 님이 익힌 야채도 같은, 그러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채소 스프같이 익혀가지고 어떤 땐 갈아서 드시고 어떤 땐 국같이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경우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그러니까 익히는 과정에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채소나 생과일 같은 것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나연 님이 한 끼에 밥량을 몇 그램 먹으면 좋을까요? 적당량이 궁금해요. 이렇게 작은 햇반 아시죠? 큰 햇반 말고 작은 햇반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큰 햇반은 양이 많아요. 작은 햇반 정도 드시고, 밥공기로 얘기하면 요즘 나오는 밥공기 중에서 큰 밥공기, 옛날 밥공기는 큰 밥공기는 2분의 1 정도 드시고 작은 밥공기는 3분의 2 정도 드시는데 자기 체구에 따라서 조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되는 것 같고, 사실 내 소화력이 받쳐주는 한은 제가 영양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도정을 안 한 현미나 아니면은 저는 요즘에 보리가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를 많이 섞어서 먹으면 애들이 진짜 싫어해요. 근데 뭐 지네가 별 수 있나요? 제가 해주면 먹어야죠. 그래서 보리를 많이 섞어서 먹고, 콩이라던가 이런 잡곡 같은 거 섞어서 드시는 게 내 소화력이 허락하는 한, 가족이 동의해 주는 한 드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보리밥 검사한 거 다 젊으셔서 모르시나요? 옛날에 분식 장려 했을 때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운 거에 쌀밥만 있으면 막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혼나는 그런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좀 너무 보리밥 싫어하는 애들은 밑에다가 쌀밥을 깔고 위에다가 보리밥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살짝 해서 검사 맞고, 먹을 때는 밑에 쌀밥 먹고, 이게 도대체 몇 년도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건강한 거죠. 가공을 안 할수록 쌀은 좋습니다. 김한희 님이 식사 전 10분 전에 삶은 계란 흰자만 한 개 먹고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 네,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노른자는 왜 안 드세요? 노른자에 좋은 성분 많이 들어있는데요. 노른자도 같이 드세요. 하루에 한 개 정도 노른자 드시는 건 크게 콜레스테롤에 상관없습니다. 요미코미님이 샤브샤브가 정말 혈당이 좋던데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누가 샤브샤브를 삼시세끼를 해주시나요? 샤브샤브가 일단 가시면 채소를 먼저 먹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수를 너무 많이 안 드시면 돼요. 국수를 조금만 넣어서 드시거나 또는 배가 부르면 살짝 건너뛰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 K님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주문하려고 보니까 혈당 올라가서 먹을 게 없던데 뭘 마셔야 돼. 이거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카페를 가면, 제가 이제 안 들리시죠? 네. 카페인도 되게 민감도가 높아가지고, 사실 제가 어제 거의 밤샘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오십견이 와서 너무 고생해서 오늘 낮에 윤승현 교수님이 오셔서 오십견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저랑 같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되게 많이 같이 나오시고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 잘하세요. 그런 분인데, 특히 어떤 증상 흉내를 되게 잘 내셔서 윤승현 교수님 모셔서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오십견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잠을 못 자서 카페인을 끊었다가, 얘가 이제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병이라 좀 괜찮아져서 카페인을 먹었는데, 어제 실수로 12시 넘어서 투샷 정도를 먹었다가 어제 정말 날밤 새고 왔습니다. 날밤 새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가면 항상 음료수 중에 카페인도 없고 당분 없는 거 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황당해 하면서 차를 권하는데, 파시는 분들도 어떤 차가 카페인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이름 쭉 불러보라 그러고, 보통 이제 페퍼민트 정도는 없거든요. 카모마일이나 페퍼민트 정도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면은 페리에를 얼음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 차 말씀드린 차 중에서 카페인이 없는 차를 먹는 건데, 카페인도 없고 당분도 없고, 실제로 당분도 없고 카페인도 없는 음료를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원샷 정도 아메리카노를 소화할 수 있어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소희님께서 같은 음식 먹어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당내인 그러면요, 요거 진짜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큰 전제 조건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혈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혈당 반응을 일으키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해서 논문을 막 쓰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당뇨가 있거나 내가 좀 약간 배가 나왔거나 통통하거나 하면은 연속 혈당 측정이 9만 원 조금 넘는 그 정도 가격인데 2주 정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정도 저는 해보는 거가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차면은 막 빨리 떼고 싶어요. 보면 너무 눈에 띄게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막 180 이렇게 올라가면 저도 모르게 막 나가서 걷게 되고 저도 모르게 사이클 위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엄청 구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반강제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은 당뇨 환자다 싶으시면은 연속혈당 측정을 좀 이렇게 사서 인터넷에서 사서 가지고 붙여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체험해보고 먹어보고 움직여보고 하는 것만큼 더 이상 어떤 좋은 피드백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네, 해피정희님께서 누룽지는 혈당이 어떨 것 같으세요? 누룽지는 우리가 후루룩 마실 수 있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혈당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어요. 누룽지는 씹을 필요도 없잖아요. 물렁물렁하게 엄청 소화가 잘 되게 끓여놓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되게 빨리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특히 밥을요, 국에 말아서 먹으면 어떨까요? 맨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음식은 조금 천천히 소화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드시는 게 사실은 건강에 좋으세요. 그 다음에 EYJ님께서 러닝을 좋아하는데 러닝은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줄이는 게 나아요. 러닝을 뭐 사실 1시간 이상 하시려면은 사이에 탄수화물을 조금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운동선수 아니면서 러닝을 1시간 하시긴 좀 어려우시잖아요. 하셔도 러닝은 한 2~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굳이 탄수화물을 사이에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없음님이 한창 다이어트 할 때 사과를 정말 좋아했는데 하루에 3알씩만 먹었어요. 살은 정말 잘 빠졌는데 혈당에는 안 좋은 거죠. 한창 젊으셨을 때 했었겠죠. 하루에 다른 음식 안 드시고 사과만 3알 드셨어요? 과일 다이어트? 이거 완전히 머리카락 빠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줄일 수 있는 거는 간식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과일은 간식류에 속하기 때문에 밥 중에서 쌀을 좀 줄이시고 반찬은 싱겁게 해서 충분히 드시고 간식을 딱 끊으시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종합영양제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과일만 하시는 거는요, 살은 좀 금세 젊은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막 손톱도 깨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어떤 분들은 면역 떨어져 갖고 막 병 생기고 그러세요. 최정환님께서 자기 전에 계란 한 개 안 드세요. 계란 굉장히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으면 이 계란 때문에 위산이 많이 분비가 돼서 역류성 식도염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드시려면은 최정아 님이 젊으신 분이라면은 한 2시간 전에 드셔도 되고요. 조금 나이 드신 분이라면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요 자리를 마감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의 시즌3를 보면 제가 인사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팔이 안 올라갔거든요. 오래간만에 팔이 시즌4를 하니까 이제 제 프로즌 숄더 오른쪽에 와서 엄청 그게 좋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